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군 진입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는데요. 전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파견을 명령을 했습니다.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평화유지군 명목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저녁 늦게 한 10시 넘어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또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न्스크 협정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위라 그럴까 보호라고 그럴까 이걸 위해서 이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한다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이걸 언제 시행할지는 이제 시간 문제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중 아니면 뭐 내일 중 언제라도 이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명령을 내린 것도 주목이 되고요. 파견도 그렇지만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 두 곳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8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평화적인 이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해서 협정까지 맺었는데 민스크 협정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양측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행이 안 되다가 더 이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루간스크하고 도네스크 지역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큰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돈바스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한 30~40%밖에 지금 장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돈바스 전체를 이제 독립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까지 이제 러시아군이 나가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 독립을 인정하면서 이제 평화 유지 목적으로 그 영역을 어떻게 넓히냐에 따라서 분쟁의 그 폭이라든가 심각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교수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미러 정상회담 논의 이야기도 해보고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요. 러시아가 어쨌든 그 사이에 좀 강경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논의할 때는 그 일요일 날이죠. 2월 20일 날 오후에 아마 마르콘 프랑스 대통령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 뭐 마르콘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5월에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교적인 그런 이니셔티브를 좀 잡고 싶은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그 푸틴 대통령하고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으로서는 그 침공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발표를 해서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6시부터 오후 그러니까 현지 시각 6시니까 7시간 차이가 저희 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 거기에 이제 강요들을 일부 안보 관련 안보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도 봤는데 결국은 민스크 협정 이행 가능성이 우크라이나가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마 그 불란서나 독일 수상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다음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미측이 어떤 새로운 걸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걸 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반응이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제3자인 러시아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방식의 입장일 것 같다라는 걸 좀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바스 지역도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고 또 이런 정상회담 해봐야 큰 브레이크 돌파구가 열릴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10시에 밤 10시에 이제 10시 반 정도에 서명을 하고
그 전에 이제 9시에 마르콘 프랑스 대통령하고 예. 숄츠 독일 총리한테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바스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랬더니 유감을 표시하고 그렇지만 계속 연락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서 어제 우리 새벽 시간에 이런 게 다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여쭤봐야겠네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임에 나선 것이 사실은 미러 정상회담 그에 앞서 외교 장관 회담이 또 열릴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이 좀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돈바스 지역인데요.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돈바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네츠크라는 구역하고 루간스크라는 구역은 두 그룹으로 이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인데요. 여기에는 한 인구가 한 300만에서 한 400만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래 이 지역이 원래 탄광이라든가 석탄 산업지대이기도 하고 친러 성향 또 러시아계 소수인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던 곳이었는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크림 병합을 하는 그 시기에 2014년에 이제 여기서 또 독립을 하겠다고 반군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거의 형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가 영역 면이라든가 인구 면에서든가 문화적으로 가까이 생각했는데 또 우크라이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민족주의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이 도네츠크 지역은 아무래도 친러 성향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부터 러시아 영향권에 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민스크라고 이제 그 협정을 맺고 영국, 불란서, 독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 정상이 모여서 노르망디 포맷이라는 또 이게 협상 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진행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그게 전혀 잘 통하지가 않아서 그랬던 건데 러시아 생각은 이 지역을 본래 우크라이나 영토 내니까 이 행정구역인데 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중앙에 진출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가서 진출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 의사도 묻고 그럴 때 나토에 가입하겠느냐 하면 이쪽에서 반대를 하면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될 거를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헌법상 이걸 보장을 해달라고 이제 합의를 했던 건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러시아가 관여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걸 질질 좀 지연해동 측면도 있고 또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포격 사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7, 8년을 제대로 이제 국내적으로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좀 잃어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예 이 지역을 그러면은 독립시켜서 사실상 이제 러시아의 보호 아예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다가 저희가 잠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니 미러 정상회담 전에 있을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좀 협상 우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게 아직 이제 미러 정상간 회담 전에 이제 외교장관 회담인데요. 지금 이런 게 행동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상당히 대화로 풀기가 참 어려운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였으면 어떤 좀 그 나토 가입 동지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상할 여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아예 그러면 루간스크 본래대로 이걸 우크라이나 영토로 만들고 나토 가입을 안 한다고 하자라는 제안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교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미측의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너무 평행선이 된 상황에다가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군사 행동 자체를 놓고 상당히 먼저 이제 그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일 약간의 희망의 실마리가 있다면 이제 이거를 어떤 동결 또는 뭐 어떤 기간을 가지고 또 어떤 포맷을 만들어 보자 정도
정도 협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유럽에서의 관심이 이제 이게 분쟁이 비화되지 않는 걸 원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그런데 미국이 현 상황을 좀 제재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러시아가 분리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지역 두 곳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내렸는데 네. 지금 내려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인 걸까요? 네, 지금 발표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 그 재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예. 그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에서 지금 반군 지도자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돼서 투자나 무역이나 금융 활동에 대해서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금 7, 8년 동안에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던데 누가 투자를 했겠고 누가 거기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 러시아가 거기 있는 교주하는 분들한테 한 80만 정도 인구에 대해서 여권을 줬다고 그래요. 예. 아예 미리. 그러니까 되게 러시아 국적을 러시아 시민 혈연적인 관계로 있든가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그 제재의 효용성이 상징적인 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가능성이 좀 높죠.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추가 제재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리고 또 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 정부 나아가서 EU 차원의 제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실제로는 어떤 러시아를 압박하는데 그렇게 네.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까? 네, 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무역 교류가 지속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그 외에 새로운 건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가스 도입 문제라든가 노르드 스트림 2라고 이제 가스를 하는 관을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투자를 해서 네. 한 3, 40조 되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중단될 판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루간스크, 그 도네츠크에 대한 그런 평화 유지가 목적이라니까 평화 유지를 하고 그러면 철수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만약 그렇다면은 좀 이제 완화가 될 텐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를 보장을 해라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답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재 수위를 맞춰갈지는 그런 그 협상의 단계라든가 행동 단계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큰 상당히 규탄을 하고 그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전면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가 또 네. 군사 개입을 결정한 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 어제와 판단하신 것과는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도네츠크 루간스크 돈바스 지역에 이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인 목적이든 이렇게 가 있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하고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군이. 그러면 어제 보시다시피 그 국경 지역에서 또는 그런 분쟁 지역에서의 그런 총격전이라든가 포격전은 누가 잘했는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이제 대치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뭐 시나리오 1, 2, 3까지 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드네프르 강이라고 이제 키예프 서한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절반이죠. 절반이 사실상 이제 친러시아 지역 성향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르비 프로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캐나다 대사관이 지금 이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그거 정도까지 되지 않겠냐, 아니면은 완전히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다 장악하겠다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3, 4천만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걸 함부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여간 지금 손쉬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 갈리지 않을까 하면 드네프르 서한 또는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어떤 모종의 그 약속 이런 것들하고 다 연기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NSC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네.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고 또 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이제 이 정세를 잘 예의준식하면서 이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한반도 관련된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첫째는 봐야겠고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러시아하고 다 제휴화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안보리에서 발표를 좀 양측이 다 자제를 하고 네. 외교적인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푸틴이 그 동계올림픽, 북경올림픽 바로 개막식 때 갔어요, 북경을. 그래서 거기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의 나토 동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또 대만에 대해서 또 독립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두 정상이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중국이 어디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건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자체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한미 동맹 아주 굳건하게 잘 하고 있고 또 그 우리의 자체 국방력 그래서 안보정의 힘을 잘 기울여서 어떤 상황에 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거 플러스. 우리가 좀 이런 그런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한쪽에 기울여짐이 없이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안보, 그다음에 교민들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zelensky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조금 그 뮌헨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강대국 그러니까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중간 버퍼존 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19세기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21세기에는 그런 논리에 떠나서 이런 공유하고 협력하고 평화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금 지정학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보면서 지정학적인 그런 제약 요소와 그리고 현재 발전된 우리의 힘과 노력, 우방과의 관계라든가 네트워크를 잘 조화롭게 헤쳐나가는 그 지혜와 그런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좀 잘 중심을 잡고 대응을 맞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대사,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모시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